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대해서 20문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입니다. TCP/I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발행 구독 기반의 메시징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네요. 그러면서 최근 IoT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뭐냐, 이런 문제인데, 예시로서 MLFQ, MQTT, 지급이 MTSP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MQTT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메시지 큐잉 템포럴리 트랜스포트다 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에요. 얘는 발행과 구독이라고 하는 기반의 메시지 송신 프로토콜로 국제 표준화된 것이에요. 자, 작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제한되는 원격 통신을 위한, 즉 IoT와 같은 제한된 혹은 대규모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우리가 MQTT다 이렇게 얘기해요. TCP/IP 프로토콜을 위해서 동작하지만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면 많은 통신 제약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블루투스나 지그비처럼 별도의 모듈로 별도의 대역폭을 갖는 것이 아닌 와이파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TCP/IP 기반의 메시지를 송수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TCP/IP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니까 MQTT 프로토콜을 통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에 작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죠. 좀 온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전송하고 있는 이러한 MQTT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MLQF라고 하는 것은 MLFQ는 다단계 피드백 큐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지급이는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홈 자동화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지급의 특징이에요. 이는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는 램포라든지 전자계량기, 전자제품과 같은 근거리 개인 무선 통신망의 기준을 우리가 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MQTT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oT 환경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MQTT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악성 코드의 유형 중 다른 컴퓨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전파하거나 메일로 전파하면서, 이게 가장 키워드죠. 스스로 증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식하는 건 웜이죠. 웜, 벌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보시죠. 네트워크를 연속적으로 자신으로 복제하는 악성 코드는 당연히 웜입니다. 그다음에 로그웨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를 속여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소프트웨어로,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백신 소프트웨어처럼 보이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탈취하는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애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광고를 포함해서 이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리프렉션 어택이라고 하는 거, 반사 공격이라고 하는 건데, 송시자가 생성한 메시지를 가로채서 접근 권한을 얻는 형태의 공격 기법을 우리가 반사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증식하기 때문에 답은 웜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내의 정보는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는 보안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기밀성, 부인 방지, 가용성, 무결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기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공개, 노출, 차단, 얘는 뭐예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게 기밀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내가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 인가된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 외에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해요. 전송 중인 정보는 절대로 수정이 불가한, 이걸 인티그리티다, 무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 범위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접근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안의 3대 요소에는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인증 방법이 있고요. 부인 방지가 있는데, 이 부인 방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로그인 해놓고 나서 나 들어간 적 없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뭐 로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부인 방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패스워드라든지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고, 다음에 부인 방지는 송수진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진 증거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부인 방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은 무결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인티그리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니까 답은 무결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취약점 관리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설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설정, 얘가 키워드지요. 근데 서버 관리실의 출입토, 서버 관리실은 물리적인 공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실행 프로세스의 권한 설정, 운영체제의 접근 제한, 운영체제의 정보 수집 제한, 뭐 이런 것들은 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안들이죠. 자, 우선 보안의 취약점을 점검해 보면 관리적인 관점이 있어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보안 통제에 근거해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관점은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보안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관점은 뭐 서버실에 출입 통제를 한다든지 뭐 화재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물리적인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가장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버 관리실의 출입 통제는 물리적인 보안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코코모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코코모 모델 중 기관 내부에 개발된 중소규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일괄 처리 자료나 일괄 자료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처리용으로 5만 라인 이하, 이게 지문이네요.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코코모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자, 이 코코모라는 게 뭐냐면 원시 라인 수를 계산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보햄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오리진 모드다, 조직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5만 라인 이하의 소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형을 오리진 모드다. 오늘 지금 문제에서 지금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분리형, 세미 디텍티드 모드다. 얘는 30만 라인 이하예요. 그 다음에 임베디드 모드는 초대형으로 30만 라인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코코모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으로 우리가 분리하고 있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과거에 많이 나왔었는데 또 출제가 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5만 라인 이하니까 오리지닉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중 V 모델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이 V 모델이 뭔지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죠. 우선 먼저 사용자 요구 명세부터 시스템 요구 명세, 시스템 설계, 단위 설계를 해서 코드 변화한 다음에 단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V자 모양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V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 정의는 뭐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명세하는 거죠.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구조와 구성을 설계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설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당연히 개발해야 되겠죠. 통합 및 검증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시스템 테스트는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테스트하는 거고, 인수 테스트는 최종 사용자인 고객에게 넘겨주기 전에 테스트하는 이런 고객이 시스템을 검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수 테스트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V 모델 중 관련 틀린 거를 지금 찾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요구 분석 및 설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항상 통합 테스트를 이게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요구 분석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좀 이상한 단어가 되겠고, 회리에 제한됐으며 세부적인 테스트 과정으로 구성되어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개발 작업과 검증 작업 사이에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 폭포수 모델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폭포수 모델이 산출물의 중심이라면 V 모델은 작업 결과의 검증이 아까 V 모델로 올라가면서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인수 테스트까지 초점을 두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모델은 분석, 설계, 구현 단계로 되기 때문에 여기 1번의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래요. 일반 PC 컴퓨터들을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로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소스를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일반 PC급의 PC를 여러 대 모아서 대형 스토리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하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능 좋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신 적당한 성능의 컴퓨터에 여러 대를 모아서 어때요? 분산 처리를 병렬로 동시에 처리해서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산 처리를 위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다. 하드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클러스터에서 대규모 세트로 분산할 수 있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드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맵리듀스라고 하는 것 이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통신 기술에서 주기적으로 프레임 신호의 동기를 맞추고 송수신 관련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며 수신 데이터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 기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케어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할 때 자신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방문한 곳의 정보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위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스워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맵리스터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메모리와 레지스터의 합성어입니다. 전류의 방향과 양 등 기존의 경험을 모두 기억하는 특별한 소재예요. 전원 공급이 끊어졌을 때도 직전에 통과한 전류의 방향과 양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면 기존 상태가 그대로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맵리스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다, 일반 PC다 이건 당연히 하드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QL 인젝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예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SQL 인젝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SQL 인젝션, SQL 삽입 공격입니다. SQL 삽입은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에 삽입이 돼서 공격을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임의로 작성한 SQL 구문을 애플리케이션에 집어넣는 거죠. 취약점은 주로 웹 애플리케이션과 DB가 연동되는 부분을 주로 공격하는 거예요. DBMS에 따라서 SQL 인젝션 공격 기법이 각각 달라요. 오라클이냐, MS SQL이냐, MySQL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인젝션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SQL 인젝션을 수행하는 경우 로그인과 같이 웹에서 사용자가 입력값을 받아 DB SQL문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SQL 인젝션은 임의로 작성한 SQL 구문을 애플리케이션에 삽입하는 거예요. 공격 방식이니까 설명 잘 돼 있죠. SQL 인젝션은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웹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는 것이다. 아주 설명 잘 돼 있죠. DBMS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SQL 공격은 모두 동일하다.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DBS의 종류에 따라서 SQL 인젝션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로그인과 같이 웹에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SQL문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SQL 인젝션을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얘기가 되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 스파이럴 모델이다. 이 나선형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면서 개발을 하는 이런 생명주기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선형 모델을 그래서 점진적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개발 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선으로 돌면서 계획, 위험 분석, 개발, 평가의 단계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나가는 이러한 모델이에요. 그다음에 개발된 프로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종 소프트웨어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모델이에요. 얘도 보엠이 제안한 것으로 폭포스 모델 및 프로타이핑 모델의 장점에 위험 분석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점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의 위험 부담이 큰 시스템 개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 및 정의, 위험 분석, 개발, 고객의 평가를 어때요? 계속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돌면서 어때요? 이것을 분석해 나가는, 개발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 무기 중 스파이럴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순서는 계획 및 정의, 위험 분석, 공학적 개발, 고객의 개발 평가 순으로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죠. 계획 설계 개발 평가의 개발 주기가 한 번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스파이럴 모델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선형 모델의 기본을 아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트워크상의 광채널 스위치의 이점인 고속전송과 장거리 연결 및 멀티 프로토콜의 기능을 활용한대요.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여러 기종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동일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여러 개의 저장 장치나 백업 장치를
단일화시킨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SAN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레이지 에리아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버, 스토레이지 시스템, 네트워킹 스위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결합해서 특정 환경에 맞게 조성된 전용 네트워크예요. MBR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가 잠깐 기억되는 이러한 레지스터고요. NAC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다 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내부 PC의 맥 주소를 IP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 일관되게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이에요.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서 랜 카드죠.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러한 장치인데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랜 카드를 얘기할 때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설명하는 것은 SAN이다 라고 하는 거죠. 스토레이지 에리아 네트워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로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각 사용자의 인증 유형에 관한 문제네요. 인증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식, 소유, 존재,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인증 유형의 기술은 지식 기반의 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유 기반의 인증입니다.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그다음에 OTP라든지 뭐 QR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물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생체 기반이죠. 홍채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뭐 요즘은 얼굴로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한 게 있고 특징 기반의 인정입니다. 사용자의 어떤 독특한 행위, 뭐 서명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특징 기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지식은 주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예시로 패스워드와 핀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소유는 주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토큰, 뭐 스마트 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존재, 주체는 그를 대체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QR코드 등이 있다. 행위, 주체는 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예시로 서명, 움직임 뭐 다 좋은 얘기인데 3번은 조금 예시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인증 유형이 없지요. 사용자 인증 유형에는 지식과 소유와 생체와 행위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QR은 소유 기반의 인증을 이야기한다. 이 QR인데 소유 기반인데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개발 유형으로 오르긴, 세미디텍, 임베디드로 이건 앞에서 나왔던 코코모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네요. 이 다음 뭐 읽어보나마나 코코모인데요. 살펴보죠. 자, 코코모 개발 유형은 어때요? 원시 라인 코드 수를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누가 제안했어요? 보햄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5만 라인 이하짜리는 오리긴 모드 조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분리형은 어때요? 30만 라인 이하짜리들을 얘기할 때 반분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베디드 내장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30만 라인 이상의 초대형 규모를 얘기한다. 그래서 코코모에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라고 앞에서도 강의했는데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네요. 자, 펜트남이라고 하는 것은 푸트남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전과정 동안에 사용될 노력 분포를 가정해주는 모형으로 푸트남이 제안한 것으로 생명주기를 예측하는 예측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FP라고 하는데 기능 점수 모형이에요. 펑션 포인트라고 해서
알브 히트가 제안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별로 가중치를 줘요. 그래서 그 요인별 가중치의 합산을 통해서 그 기능 점수를 구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FP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LIM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리 노드의 곡선과 푸트남의 예측 모델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자동화 추정 도구를 우리가 SLIM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진, 세미 디텍트, 임베디드로 구분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코코모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코코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각 시스템 간에 공유 디스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링으로 엮고 다수의 시스템을 동시에 연결한대요. 조직 기업 간의 기간 업무, 서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며 두 개의 서버를 연결하는 것으로 두 개의 시스템이 각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강의 교환을 보도록 하죠. 우선 HACMP다. 얘는 High Availability Clustering Multiprocessing이다 라고 해서 고가용성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가용성 솔루션은 시스템 간의 공유 디스크를 중심으로 클러스팅으로 엮어서 다수의 시스템을 동시에 연결하는 솔루션이에요. 기업과 조직 간의 업무 서버의 안정성을 증대하고요. 두 개의 서버를 연결하는 것으로 두 개의 시스템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할수록 구현하는 이러한 방식을 HACMP, 즉 고가용성 솔루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점대점은요 1대1로 연결하는 거죠. 네트워크상에 물리적인 주계장치가 아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스테이션 간에 별도로 1대1로 연결한다. 스톡스넷은 원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독일의 지멘스사를 공격한 것으로 유명한 이런 원 바이러스죠. 루팅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최상위 권한을 얻어 기기 생산자 및 판매자 측에 걸어놓은 제약을 해제하는 이러한 행위를 루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대 이상의 서버들을 연결해서 시스템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HACMP, 고가용성 솔루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시켜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 유도함으로써 정보의 유출 등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강의 교환을 보시죠. 자, 웹페이지에 악의적으로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방문자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유발하는 취약점을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핑이다, SXS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랜섬웨어가 판을 쳤었는데 인터넷 사용자 컴퓨터에 잠입을 해서 문서나 뭐 이런 파일들의 암호를 자기가 걸어놔요. 그래서 그 암호를 풀지 못하면 내 컴퓨터인데도 내가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암호 풀어줄 테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 돈 주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랜섬웨어에 걸리면 별다른 그 백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쓰는데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 도메인을 탈취해서 DNS 이름을 속여
사용자들이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주로 뭐 은행 사이트 같은 것들을 해서 개인정보를 훔치는 이런 신종 인터넷 사기 기법입니다. 피싱은 낚였다는 거잖아요. 낚시의 은어로서 허위 웹사이트를 내세워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피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해서 사용자 측에 실행되게 유도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SSS다라고 하는 거죠.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유발하는 취약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SSS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S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요. 다음 보죠. 상향식 비용 산정을 위한 기법 중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 중 원시라인 코드수 기법 LOC에서 예측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예측 항목을 구하는 것은 낙관치나 기대치나 비관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기 모형치는 아닌 거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LOC 기법은 소프트웨어 각 기능의 원시라인 코드수를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산정하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라인 오브 코드다라고 해서 LOC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측정이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측을 이용해서 생산성, 노력 개발 기간 등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어요. 예측치는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는데 요 A를 우리가 낙관치, B를 비관치, M을 기대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건데 뭐 이 공식을 외우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형치는 없는 것이니까 이 LOC에서 예측치를 구하기 사용하는 비용이 아닌 거는 모형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해서 예측치를 구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이러한 기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전자칩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품, 즉 블록,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하죠. 모듈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재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재사용 방법에는 합성 중심이 있어요. 전자칩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품, 즉 모듈을 만들어서 끼워서 맞추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블록 구성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합성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성 중심이다. 추상화 형태로 쓰여진 명세를 구체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으로 패턴 구성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칩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품, 즉 모듈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건 뭐예요? 합성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성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1번의 정답이 96번의 정답의 1번인 합성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테일러링 뭐 양복 맞추는 거 아닙니까? 맞춤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젝트 수행 시 예상되는 변화를 배제하고 신속히 진행한다. 뭐 맞춤 방법과 신속 진행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프로젝트 최적화된 개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절차 산출물을 적절히 변경한다. 뭐 좋은 얘기고요. 한번 내용을 보시고 또 한번 보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입니다. 프로젝트 상황 및 특성에 맞도록 정의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절차, 사용 기법 등을 수정 및 보완하는 이러한 작업입니다. 고려해야 될 내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목표 환경, 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생명주기 활동에서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프로젝트 규모, 비용, 인력기간 등 프로젝트 규모가 서로 다른 경우, 보유기술, 프로세스 개발 방법론, 산출물 등이 서로 다른 경우 이걸 서로 보완하는 이러한 작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테일러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외부적인 요건은 법적인 제약 사항이 있는데 프로젝트별로 적용될 IT 컴파일런스가 서로 다른 경우, 컴필리언스가 서로 다른 경우고 품질 기준은 금융제도 등 분야별 품질 기준이 서로 다른 규정이다 라는데 여기서 얘는 규정 준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테일러링의 종류에는 프로젝트 규모와 복잡도에 따른 테일러 기법이 있어요. 그다음 프로젝트 구성원에 따른 테일링 기법이 있고요. 팀 내 방법 지원론에 따른 테일링 기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에 따른 테일링 기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테일러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라는 건데 테일러링은 프로젝트 상황 및 특성에 맞추어 기존의 방법론, 프로세서 등을 수정하는 것이니만큼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예상되는 변화를 배제하고 신속히 진행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테일러링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보시죠. 클래커가 침입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거나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가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인데 자료 한번 보시죠. 우선 먼저 무결성 검사 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결성 검사 도구는 시스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의 중요한 정보의 무결성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무단 변경 등을 탐지하는 거죠. 대표적인 무결성 도구로서 트립와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AID가 있고 샤마인이 있고 클레모아가 있고 슬립와이어, FC, HECK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트립와이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일 무결성 검사 도구예요. 모니터링 에이전트와 중앙 로그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 파일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탐지하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과정에서 초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정책 파일을 설정해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트립와이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DE는 오픈소스 기반의 무결성 검사 도구입니다. 시스템 파일, 디렉토리, 권한 등을 모니터링하고 변경 사항을 탐지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샤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무결성 검사 및 침입을 탐지하는 이런 것인데 파일, 디렉토리, 프로세스 이런 다양한 객체들을 모니터링하고요. 중앙 집중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샤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체크라고 하는 FCHECK인데 트립와이어와 유사한 파일 무결성 도구인데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한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시스템 초기의 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서 무결성을 검사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F체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래커가 침입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거나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는 우리가 트립와이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를 뭐라고요? 트립와이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SSH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건데 이 SSH라고 하는 것은 Secure Shell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보안에 관련된 얘기지요. 자, 그러면 SSH의 기본 포트는 25번이다. 25번 포트는 SMTP다. 우리 아까 OSI 7레이어에서 공부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되고요. 키를 통해 인증은 클라이언트 공개 키를 서버에 등록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간의 원격 명령 실행이나 셀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죠. 이 세큐어 쉘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상에 다른 컴퓨터의 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프로토콜을 의미해요. SSH를 사용하면 원격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으며 키를 통한 인증은 공개 키를 서버에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SSH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개방된 네트워크에서도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고 노출된다고 해도 암호화된 문자,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보이기 때문에 해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관리자가 항상 서버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버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원격지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얘는 22번 포트를 사용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죠. 그러니까 25번 포트를 사용한다. 25번 포트 우리가 SMTP라고 공부했죠. 암호화한다. 클라이언트 공개 키를 서버에 등록한다. 서로 연결되는 컴퓨터의 명령 실행이나 셀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2번 포트를 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클라우드 기반의 HS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죠. 기반의 암호화키 생성, 처리, 저장 등을 보완하는 보안 기기를 우리가 HSM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제 페이지와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클라우드 HSM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HSM이 클라우드 베이스드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거든요.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저장함으로 기존의 HSM 기기나 휴대폰에 인증서를 저장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식 암호 기술에 대제된 여기는 하드웨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 기술에 해결할 수 없다. 주요 단점이다라고 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시죠. 클라우드 기반의 하드웨어 모듈, 클라우드 베이스드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듈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클라우드 기반의 하드웨어 보안 모듈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각종 암호키를 보관 관리하고 암호, 인증,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암호의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보안 관련 설정부터 암호키 관리, 암호화 서비스 등 모든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형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다. HS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HSM as a service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제공자는 구글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얘는 4번은 이미 틀린 얘기가 되겠죠. 클라우드 HSM은 암호화키 생성이 뭘로 구성이 된다고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암호화 기술이 가지는 보안의 취약점을 하드웨어가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점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까지 해서 10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